건강 백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의사의 참견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참견해 주실 프로 참견러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부 성형의 양태영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태영입니다.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 인간의 오랜 꿈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화와 이로 인한 질병들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회춘의 꿈을 안고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올해 54살 남자입니다. 몇 년 전 나이가 50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불면증이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만성 피로증후군에 알레르기, 피부염까지 생겼는데요. 처음엔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주변의 제 또래 친구들은 아직 쌩쌩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생각하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도 치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의사의 참견 선생님, 저도 줄기세포 치료 받으면 다시 30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 안 아픈 데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연자분이 딱 그런 상태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우리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특별하게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런 신경이 많이 쓰는 직업에 종사하는 특히 경영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경력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면 부족도 오게 되고 그 수면 부족이 오게 되면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가 급속하게 오게 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많은 질병에 이제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도 이제 알레르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의 여러 가지 그 약물 요법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데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걸 다시 본인 몸에다가 투여하게 되면 그 줄기세포가 그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면장애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만성피로증후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피부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면서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연자분도 줄기세포에 관심을 보여주셨고 사실 저도 TV에서나 여러 매체에서 줄기세포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 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다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만 저는 알고 있고 사실 줄기세포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잘 모르실 것 같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줄기세포는 사람의 몸은 세포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와 조직은 처음부터 이 세포와 조직을 잃게 하는 기운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기운되는 세포가 줄기세포인 거죠. 그래서 이 출생 이후에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고 재생을 하게 되고 또 질병에 걸려서 거기에 또 회복하게 되고 또 치유가 되는 이 과정에 이 줄기세포가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가장 근원되는 세포가 줄기세포인 것이고 인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포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세포를 공급해주는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인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없이는 생명 유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줄기세포가 가진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인지 궁금하거든요. 줄기세포는 일반 세포하고는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한 네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줄기세포는 스스로 분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포를 지속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분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화라고 하는 것은 이 미성숙한 세포가 성숙한 세포로 변화하는 건데요. 결국은 미성숙한 세포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세포. 즉, 혈액세포 같은 경우는 적혈구의 세포라든지 백혈구 세포라든지 또는 신경세포라든지 이런 특정한 기능을 가진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줄기세포는 우리가 몸에 투여됐을 때 이 우리 몸에서 병이 있는 부분이나 염증이 있는 부위나 약해져 있는 부위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명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투여됐을 때 우리 몸 속에서 병변 부위나 또는 염증 부위나 이런 곳을 스스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손상된 세포들을 회복할 수 있는 생리 활성 물질들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줄기세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줄기세포는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조혈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수 이식을 한다든지 또 백혈병 환자들한테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줄기세포도 있고요. 지방 속에서도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꾸며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신경에는 또 신경줄기세포가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조직에는 각 줄기세포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하면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아줄기세포는 이제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고 나서 생겨난 배아에서 나온 줄기세포입니다. 이 배아줄기세포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만능줄기세포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200가지 이상의 세포로 다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만능줄기세포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인 것은 그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로 많이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문제점은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잘못 컨트롤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좋지 않은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배아줄기세포는 현재 임상에 사용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생긴 이 배아에서 이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되면 이 배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아가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어떤 생명을 파괴하는 거다. 이랬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배아줄기세포는 현재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치료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성체줄기세포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로서 그 사람을 그 아기를 성장시키고 또 질병이 걸리면 회복시키고 또 다치게 되면 치유를 시키고 하는 이때 작용하는 줄기세포가 이제 성체줄기세포인 것인데 이 성체줄기세포는 우리가 다능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성체줄기세포는 이제 모든 세포로 우리 몸에 있는 200가지 이상의 모든 세포로 다 분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세포로만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사용했을 때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성체줄기세포 치료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년 이상의 오랜 치료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작용 없이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기세포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는데 줄기세포 치료가 주목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많은 난치병,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줄기세포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물론 줄기세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모든 병을 다 고치지는 못하지만 많은 병에는 줄기세포가 굉장히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질병으로 생각 안 했지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노화를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화가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또는 가장 중요한 질병이다. 모든 많은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병이 노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줄기세포는 상당히 노화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들의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 것만 해도 큰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이 불면증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 피부염까지 같이 동반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피부염 혹은 뭐 그 외에 피부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줄기세포로 함께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 줄기세포는 사실 미용 쪽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알레르기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상태거든요. 특별히 이 줄기세포가 자가 면역성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마티스라든지 루푸스라든지 또는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데도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피부염도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줄기세포를 확인하신 분들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잠도 잘 자지만 머리카락이 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만큼 피부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도 줄기세포 하신 분들은 상처가 굉장히 빨리 안 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피부를 재생시키고 또 조직을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줄기세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이쯤 돼서 궁금해지는 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사연자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사실 노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화는 사람의 힘으로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는 없죠. 대체 이 노화 왜 생기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노화. 이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마모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많이 사용했다. 사람 몸도 기계와 똑같이 많이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마모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노화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줄기세포를 이렇게 치료하거나 줄기세포 연구하는 또 학자들은 노화가 오는데 이 줄기세포 이론을 갖다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아주 어릴 때는 줄기세포가 많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줄기세포 숫자가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노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노화를 우리가 좀 천천히 오게 하거나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노화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는 아마 줄기세포를 다시 공급을 해주면 이 노화가 많이 회복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가능한데 실제로 줄기세포 치료를 해보면 노화가 상당히 완화되거나 지연되거나 오히려 되돌리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된 분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이 CEO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줄기세포를 하고 나서 시술을 받고 나서 한 20년 정도 젊어진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런 뭐 굉장히 힘이 생겨서 막 달리기도 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세포의 수라는 게 우리 몸에서 무한정하게 생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줄기세포가 뭐 자가 분열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 분열을 멈출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세포들이 그 세포들도 노화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 친구들에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연령대가 달라질수록 세포의 숫자나 상태가 좀 변화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줄기세포 숫자도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80, 90 넘으신 분들이 그러면 줄기세포 시술을 하게 되면 줄기세포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 연구를 보게 되면 그런 나이에도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치료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물론 젊을 때 하면 더 효과는 더 좋긴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고 제 경험에도 80, 90 되신 분들도 줄기세포 했을 때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줄기세포 학자로서 노화의 원인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암호 이론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줄기세포 그 노화 이론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줄기세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줄기세포를 가지고 노화를 치료했을 때 회복되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론은 상당히 이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 노화에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법은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줄기세포 치료에도 아직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그렇죠. 아닐까 예, 아직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자체가 아무리 효능이 좋다 하더라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나온 방법으로 가지고도 현대학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줄기세포에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도 사용하는 이 줄기세포가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건지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줄기세포 치료는 사실은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줄기세포들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에 사용하는 줄기세포는 일단 우리가 줄기세포를 채취하는데 추출하는데 큰 위험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골수에 있는 그 줄기세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골수에 있는 혈액을 뽑아서 그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배양을 해서 또는 그거를 이제 추출 농축을 해서 치료에 사용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흡입도 요즘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많이 하잖아요. 안전하게 미용 수술로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방도 우리가 뽑았을 때 인체 건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몸에 있는 지방을 추출을 해서 그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줄기세포 부분을 분리 추출하거나 추출 농축하거나 또는 배양을 하거나 해서 이제 치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일정 부분 또 이제 우리가 말초 혈액을 아주 대량으로 뽑아서 그 속에 있는 줄기세포 부분을 또 분리 추출 농축해서 또 치료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께 직접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의학 기술이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뭐 예전 드라마에 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백혈병 걸리신 분들이 골수에서 뭔가를 채취하고 이런 장면들을 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였는데
또 줄기세포도 골수 채취를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채취된 줄기세포를 그냥 원래 있던 기존의 세포와 정말 그냥 바꾸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세포를 다시 더 플러스로 주입을 하는 건지 뭐 채취된 줄기세포를 어떻게 시술을 하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줄기세포를 하기 위해서 골수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뼛속에 있는 피를 뽑는다. 이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시술을 잘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백혈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골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뼛속에서 골수 혈액을 뽑는 것은 그렇게 큰 고통스러운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국소 마취 정도만 하고도 우리가 또 숙련된 사람으로서는 아주 뭐 간단하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골수 줄기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취하는 혈액 양은 아주 몸에 아주 건강을 해를 줄 정도로 많이 채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에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 속에 있는 줄기세포 부분을 뽑아낸다 하더라. 뽑아가지고 치료에 사용했을 경우에 이 몸에 있는 전체 세포를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투여된 줄기세포가 숫자가 적지만 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줄기세포는 분율, 분화, 호밍효과, 그 다음에 생리활성 물질 분비하는 이런 기능들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몸에 있는 재생력을 높여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처음 발견한 분이 궁금해질 정도로 너무 대단한 세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면서 우리 몸에 좋은 줄기세포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사실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모든 시술에는 뭐 부작용이 100%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줄기세포 시술은 제가 한 14년 정도 수술을 했지만 특별하게 환자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시술을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뭐 이제 수술 잘못할 경우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시술했을 때는 환자가 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나면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냥 평소처럼 생활을 해도 되는 건지 그렇죠. 특별히 관리할 것은 없나요? 특별히 이제 물론 이제 시술하는 의사가 이제 그런 뭐 유의할 점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지만 특별하게 뭐 유의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고요. 시술 받고 나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세포 치료법인데 사실 아직 낯선 단어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를 알고는 있지만 선뜻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줄기세포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줄기세포는 사실은 이제 그 치료 역사가 이제 제법 우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다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일상적인 현대학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 질병들 말고 그런 일상적인 현대학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분 정도 줄기세포를 이제 하시는 분한테 상담을 통해서 문의를 해서 이제 줄기세포를 시술하시면 본인이 가지고 굉장히 일상생활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해소하고 몸을 회복하면서 건강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주기세포는 상당히 유용한 시술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환자분들께서 좀 더 쉽고 편하고 마음에 부담 없이 줄기세포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줄기세포 치료가 조금 더 대중적인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조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치료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용 시술할 때 이제 젊은 분들은 지방 흡입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가 이제 그 이렇게 뭐 안 좋은 그 사료 메스껍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지방 추출하는 그 시술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취를 너무 깊게 해서 이 호흡이 안 돼가지고 사고 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줄기세포 시술을 하게 해서 추출하는 지방량은 대량이 아니고 아주 소량만 추출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 그리고 줄기세포 하게 해서 추출한 지방 추출하는 거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순위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통증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줄기세포 치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찾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첨단 재생 의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은데 미래를 예상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는 줄기세포가 이제 점점점 활성화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백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줄기세포 시술이 더욱더 활성화되면 정말 진정한 건강백세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끝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노화를 걱정하시고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나 참견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잘 먹고 또 잘 주무시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하고 또 너무 과도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화를 피할 수 없다면 또 이런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100세까지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식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노화에 있어서 한 줄기 빛을 만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치료가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치료가 생겨난다고 해도 나의 건강,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좋은 정보로 참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조목조목 참견할 좋은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평생 TV 주치 의사의 참견.